9월 24일 토요일 서울 경마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서울 경마 입장에서는 이제 월말 경마라고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출전 두수도 상당히 좀 많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좀 편성이 상당히 좀 빡빡한 편성이 많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경주로 봤을 때 분할 경주가 전체 6경주예요. 그러니까 3개의 편성이 이제 2개로 나눠졌다는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원 2세 1000m 경주가 되겠고요.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이제 실전 경험을 갖고 있는 마필이 3두가 출전을 하고 있고요.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이 9두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들이 모습이 그렇게 크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 실전 경험이 있는 마필들이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느냐라고 보여지는 가운데, 뭐 실전 경험이 있다고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니죠. 그런데 어느 정도 싸움을 했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이 하이군 경주에서는 순발력 좋은 마필, 즉 선행 승부를 할 수 있는 마필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주에서는 이 1번마 용암렉스 그리고 9번마 크레이지러브 이 두 마필의 인기가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1번마 용암렉스는 직전 6번 게이트에서 출전을 했었고요. 양호한 출발 모습을 보였는데 마지막에 좀 버티는 힘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출전했던 마필들이 상당히 좀 발전 기대치들이 있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었던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편성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편성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1번 게이트로 들어왔고 선행 승부가 가능한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유승환 기수가 이 1번만 용암 믹스를 가지고 초반부터 강하게 치고 나갈 가망이 높고요. 자, 9번마 크레이지 러브는 게이트가 밀려 있다라는 좀 단점은 있습니다. 단점은 있는데 이 마필도 상당히 좀 순발력도 있는 마필이고요. 막판 그 버티는 막판 탄력도 상당히 좀 괜찮아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전개의 이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면 결국은 발전 기대치가 상당히 좀 높아지는 그런 마필이 될 거고요. 머스킨맨의 자마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앞선을 장악할 수 있는 1번마 용암렉스와 9번마 크레이지 러브 이 인기마 두 마필이 전개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유리해 보이고요. 자,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들 중에서 좀 앞선을 갈 수 있는 마필이 이 11번마 금성탈환과 12번마 스머티 글로리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 두 마필이 어느 정도 주행심사에서 순발력 있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 이번엔 전개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외곽 게이트에 있다라는 거고요. 인기마 그리고 능력을 좀 엿볼 수 있는 마필들이 안게이트 쪽에서 발빠른 순발력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좀 어려운 승부가 될 가망이 높고요. 차라리 이 5번마 걸작선 데뷔전에서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외곽 게이트에 임기훈 기수가 타고 초반 스타트가 잘 안 됐었죠. 근데 이번에 기수를 김태희 기수로 교체를 하고 감량에 이점도 안 왔습니다. 거기에 게이트도 5번 게이트로 들어왔다면 이마필이 지금 선입승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좀 5번막 걸작선이 초반에 이제 발빠른 선행마들 보내놓고 좀 좋은 자리를 선점을 하고 선입에서 차분하게 경기 마무리를 한다면 마지막에 한 발도 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 중에서는 8번마 이크로마이트 상당히 그 좀 칼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근성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마필은 뛰어봐야 합니다. 뛰어봐야 하는 거고 어쨌든 2세 신마들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여기서 뭐 속단하기는 좀 이릅니다. 하지만 조교 모습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이 8번마 크로마이트도 상당히 칼칼한 성격의 마필로 보여지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근성으로 승부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서울 1경주는 인기마인 이 1번마 용암렉스와
9번마 크레이지 러브, 이 두 마필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신마들, 특히 2세마들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한 과신을 갖고 베팅하기는 좀 어려운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1번마 용암렉스, 5번마 걸작선, 8번마 크로마이트, 9번마 크레이지 러브, 이렇게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 가운데 게이트에 이점이 있는 1번마 용암렉스, 이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원 2세마 1000m 경주고요. 전체 12마필이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솔직히 믿을 말이 없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과한 배팅은 좀 삼가야 될 그럴 경주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제 신마들의 경주라는 것도 생각을 좀 해야 되고요. 자, 1번마 천존챗, 2번마 테이크 뮤직, 9번마 실버 부스터가 앞선을 좀 장악하고 나갈 것으로 보이고, 4번마 럭키선이 과연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승부로 보고 있습니다. 자, 1번마 천존챗, 자, 이 마필은 순발력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끝걸음은 일단 데뷔전에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뭐 2세 마필들이기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마필들입니다. 그리고 게이트에 이점을 안 왔다라는 것, 이 점이 상당히 좀 유리해 보이고요. 또 하나의 선행 승부를 할 수 있는 마필이죠. 2번마 테이크 뮤직,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순발력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지막 끝걸음은 아직 검증이 안 됐습니다.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세마들이에요. 하루가 다르게 좀 변하고 있다라는 거, 이 점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유리한 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는 있는데 순발력 막강하다라는 건 유리하다고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나이가 있다 보니까 과거에 그런 파워풀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못하지만 관록과 이제 경험으로 좀 노련하게 말벌을 하고 있고요. 외곽에 있는 9번마 실버 부스터도 좀 선행 승부는 좀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직전 데뷔전의 모습을 보면 전체적으로 밋밋합니다. 그러니까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이런 전개 속이라면 4번마 럭키선이 비록 데뷔전이긴 하지만 주행심사에서 보였던 모습, 그런 전개를 만약에 한다라면 좀 가장 좋은 전개, 즉 전개의 이점을 좀 안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선행마들을 보내놓고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조금은 더 뛸 수 있는 마필이고요. 제가 이번 경주에서 좀 복병권의 마필이기는 하지만 좀 복병에서 한 발을 좀 쓸 수 있다라는 마필로 보는 마필은 6번마 베스트선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지금 주행심사를 거쳐서 데뷔전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 주행심사 모습이 앞뒤가 다 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개가 좀 유리한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요. 직전 이 주행심사 모습이 최선의 승부를 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보여줄 거름 더 있고, 뭐 송지철 기수 잘 타는 기수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기승술은 갖고 있는 기수이기 때문에 비록 데뷔전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앞선을 가지는 못하겠지만 막판 탄력을 끌어낸다면 이변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전체적으로 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믿음이 있는 그런 마필이 출전하는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좀 신중한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 전 1번마 천존챗, 2번마 테이크 뮤직, 4번마 럭키선, 6번마 베스트선,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육성심사 합격마 연료 높은 1200m,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좀 기대가 되는 마필이 하나가 있죠. 이 2번마 원평타운입니다.
지금까지 3번을 나와서 2착 한 번, 3착 한 번을 했는데 계속해서 마필이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순발력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최근에는 막판에 버티는 뒷심까지도 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원평타운이 이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이 싸웠던 편성이 좀 강편성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평타운의 입장에서는 좀 편성의 호기를 만났다. 다만 이 손쉬운 선행을 좀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요 점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안게이트에 이 미러클 K라는 좀 발빠른 마필이 있기 때문에 초반 선행 경합은 좀 해야 될 겁니다. 선행 경합은 해야 되지만 저는 충분히 이 장래 발전 기대치나 이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 형구는 자력으로 좀 벗어날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근데 후차권은 조금 오리무중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이 어떤 강한 믿음을 줄 수 있는 임팩트를 갖고 있는 마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자, 일단 제가 보는 마필은 이 1번마 미러클 K, 그리고 6번마 국대 클래스, 그리고 10번마 럭센 정도입니다. 자, 1번마 미러클 K는 분명히 지금 덧뛸 걸음은 갖고 있는 마필처럼 보이는데, 자, 7번을 나와서 이렇다 할 지금 성적을 못 내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이 좀 앞선에 붙이면 뒷심이 좀 약하고요. 좀 이런 단점을 좀 안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보면 그래도 좀 앞선에서 열심히 좀 붙이는 편입니다. 거기다가 이번 경주는 이제 게이트에 2점을 안 왔다라는 거, 이 정도 상당히 좀 좋게 작용은 할 텐데, 이현종 기수가 요즘 너무 부진합니다. 이게 이현종 기수가 조금 살아나야 전체적으로 좀 기수들도 좀그 평준화가 되면서 재밌는 승부들이 될 텐데, 저는 솔직히 이 서울에서 이 문성혁 기수하고 이현종 기수, 그리고 김정준 기수, 이 세 기수가 조금 더 나은 성적을 좀 거둘 수 있는 그런 기수들인데, 초반에, 그러니까 올 초에 좀 어느 정도 반짝하다가 계속해서 부진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어쨌든 좀 살아나기를 바라고 있고요. 6번마 국대 클래스는 음, 데뷔한 이후에 이 직전 경주 모습을 보시면요. 자, 이 마필이 계속해서 스타트가 안 되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직전 경주에는 이제 스타트가 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순발력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 마필이 지금 변화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변화가 왔을 때 이 변화에 의해서 성적과 연결이 된다면 이 마필은 장래 분명히 더 띄워줄 수 있는 마필인데, 어떤 변화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성적이 나오질 않는다. 그러면 결국 부진마로 빠질 가망이 높죠. 근데 이번 경주 편성이 그렇게 강한 편성도 아니고요. 이 선입권에서 붙여 뛸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근데 조건이 뭐냐면요. 이번 경주에 인기 많은 2번마 원평타운이 순발력이 아주 좋고요. 게이트에 2점 있는 1번마 미러클 K도 역시 순발력이 좋습니다. 자, 국대 클래스가 만약에 여기서 선행 경합을 나가게 되면 상당히 초반에 힘 한 배 실패할 가망이 높습니다. 그런데 좀 선입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만약에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마지막 직선주로 해서 힘을 더 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10번마 럭센은 솔직히 뭐 아니면 돕니다. 이 마필도 선행 승부를 하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이제 순발력이 좋다라기보다는 중속으로 감아 나오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외곽 게이트에 있다라는 거죠. 자, 외곽 게이트에서 만약에 초반에 강하게 치고 나와서 휘감을 수 있다면 럭센한테도 분명히 기회는 나오는데, 과연 그 타이밍이 나올 수 있느냐? 왜? 안 게이트에 지금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마필을 휘감고 나오려면 초반에 엄청난 힘을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래서 3, 4코너에서 만약에 앞선을 장악할 수 있다면 저는 이 조금은 더 뛸 수 있는 걸음은 갖고 있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직전에 이 1400에서 버티는 그림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1200이기 때문에 이 1200으로 거리를 줄였다라는 게 럭센의 입장에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기본적으로 자력으로 럭센이 승부를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 안게이트 쪽에 발빠른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초반에 좀 어렵더라도
힘한 배 생각하지 말고 힘을 쓰고 나온다면 마지막에 버티기를 좀 노릴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지고요. 자, 직전에 준우승을 차지했던 이 8번마 사랑다모아, 이 마필이 어느 정도 좀 인기를 좀 끌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 마필은요, 지금 보시면 직전 경주 아예 스타트가 안 됐습니다. 아예 스타트가 안 됐는데, 이 경주가 상당히 좀 느린 경주였어요. 그 경주의 흐름이 빠르질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 경주는 경주의 흐름이 이 편성보다는 분명히 빠릅니다. 그럼 빠른 경주 흐름을 따라 붙을 수 있느냐인데, 이 마필도 앞선에 붙이면 뒷심이 약한 마필이에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과연 빅토르가 어떤 전개를 선택할지는 모르겠지만, 직전 경주처럼 그런 최적의 전개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인기마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위험한 인기마로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1번마 미라클 K, 2번마 원평타운, 6번마 국대클래스, 10번마 럭센, 이렇게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암말 핸디캡 12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는 좀 장래 기대치를 갖고 있는 마필들이 좀 출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있는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는 이 3번마 라운 자이언트와 10번마 세네킨, 이 두 마필의 선행 경합이 상당히 좀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3번마 라운 자이언트는 데뷔전에서 이제 순발력을 보이고 마지막 끝가는 탄력까지도 좀 보여주면서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죠. 2세 앞말인데 그 다음 경주 이제 승군전에서 아무래도 좀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나기는 했는데, 솔직히 좀 라운 자이언트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승부였습니다. 왜냐하면 편성 자체가 그렇게 막 셌었던 그런 편성은 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인기 1위를 차지했었던 마필인데 초반에 이제 선행 경합에서 조금 밀리면서 결국 마지막 끝걸음을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이제 게이트가 3번 게이트로 내려왔고요. 선행 승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한 번의 경험, 이 국산마 5군에서의 경험을 갖고 있다라는 게 좀 장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자, 10번마 세네킨이 이 데뷔전에서 상당히 좋은 순발력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여유 있는 좀 승부를 했습니다. 여유 있는 승부를 했는데, 이번 경주에서는 이제 게이트가 외곽 10번 게이트로 밀렸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과연 외곽에서 선행 승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좀 이 싸움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마필의 컨디션은 정말 좋아 보입니다. 물론 이 마필이 그렇게 막 체격이 당당하고 뭐 그런 마필은 아니에요. 450kg대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그 좀 체격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는,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는 마필들은 조교시의 모습은 다 날렵해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네키는 지금 뭐 뛰려는 의지는 상당히 충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필은 앞뒤가 다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3번마 라운 자이언트나 10번마 세네킨 둘 다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선행만 고집하는 뭐 그런 마필로 보여지지는 않는데, 그럼 이 두 마필의 발전 기대치를 봤을 때 어느 게 더 좋으냐 하면 저는 오히려 10번마 세네킨이 지금 이번 경주 승군전이긴 하지만 발전 기대치로 봤을 때는 세네킨이 좀 더 낫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12마필이 뜁니다. 이 두 마필만 뛰는 거는 아니죠. 자, 여기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말이 이제 1번마 와일드 러너입니다. 자, 와일드 러너는 일단 게이트의 이점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이마필이 3착 2번을 하고 그 다음에 국산마 육군에서 우승을 한 다음에 직전 승군전에서 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질 못하고 좀 밋밋한 걸음인데, 자, 이마필은요 앞뒤가 다 되는 좀 밸런스를 좀 갖추고 있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고 기본적인 막판 탄력도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강한 임팩트가 없는 거죠. 순발력이 아주 센 것도 아니고 탄력이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자, 이런 마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전개를 잘 타야 됩니다. 그리고 편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번 경주가 이 3번마 라운 자이언트와 10번마 세네킨이 경주를 주도를 하는 가운데
만약에 외곽에 있는 10번마 세네킨이 선행을 가고 3번마 라운 자이언트가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두 마필선에서 끝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3번마 라운 자이언트와 10번마 세네킨이 초반에 강하게 선행 경합을 하고 서로 견제를 하는 그런 전개가 돼버린다면 저는 1번마 와일드 러너도 한 번쯤에 추입 타이밍은 좀 잡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지금 이마필이 지금 16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출주 주기가 조금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조교 모습은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주 주기가 뭐 크게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진 않고요. 자, 5번마 라이언헤드가 데뷔전에서 우승을 하고 역시 국산마 5군에 와서 무너졌습니다. 이마필도 기본적인 순발력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 마지막에 좀 끈끈함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현구는 좀 벗어날 수 있는 마필입니다. 능력으로 봐서는요. 근데 이번 경주를 대비한 조교 모습이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마음에 든다, 뭐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의 인기마인 7번마 알사이먼이 직전 승문전에서 역시 좀 탐색으로 일관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인 탄력, 그 막판 탄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알사이먼의 입장에서는요, 이번 경주의 흐름이 막 빠른 전개 속으로 흘러가 버리면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앞선의 마필들이 치열하게 싸우는 그림이 나와버리게 되면 막판 탄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이 7번마 알사이먼은 제가 봤을 때는 자력 승부라기보다는 전개에 의해서 경주가 잘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 좀 이게 나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자력 우승을 하기는, 그러니까 자력으로 입상을 하기는 만만치는 않다라는 거고. 자, 최외곽에 있는 12번마 걸작드림. 자, 이 마필이 좀 휴양을 하고 직전 7월달 휴양 복귀 전에서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좀 밋밋한 마필입니다. 그리고 어떤 강한 임팩트를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닌데 어쨌든 끈끈함은 좀 갖고 가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좀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휴양 여파,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지금 9주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컨디션 조절이 과연 되겠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기는 한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죠. 이 12번마 걸작드림이 지금 이번 경주에선 비인기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타 마필의 견제가 별로 없을 마필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좀 마지막에 좀 한 발을 쓸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걸음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 특히 기수가 김태희 기수니까 외곽에서 자기만의 질주를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이 마필도 한 번쯤은 생각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인기마가 될 이 2번마 하늘아는 직전 경주 2착을 차지하기는 했는데 이게 편성이 너무 약했습니다. 물론 뭐 이런 마필들이 변화가 와서 이번 경주에도 입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직전 경주에 2착을 했었다는 거에 너무 과신을 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때 뭐 우승을 했던 포사포사, 그리고 3착을 했던 동투자웨이, 이런 마필들이 과연 여기에 지금 출전을 하면 어떤 대접을 받을까,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솔직히 장래 기대치가 있는 능력마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전개에 의해서 좌우될 그럴 경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과연 전개의 추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1번마 와일드러너, 3번마 라운 자이언트, 10번마 세네킨, 12번마 걸작드림,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의 특징은 마필들의 능력 차가 그렇게 있지를 않다라는 거죠. 자, 능력이 거의 엇비슷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승부가 좀 예상이 되고요. 솔직히 믿을 말이 보이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쉽게 뒤로 돌릴 수 있는 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혼돈도가 높은 그런 경주가 될 가망이 좀 높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기본적으로 좀 인기마가 이 1번마 회두령, 4번마 메인 오브 킹, 5번마 야무진 왕초,
7번마 질주액한, 8번마 썬더플래시, 11번마 클래식 스타. 이 정도가 지금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 장단점을 좀 갖고 있죠. 자, 1번마 회두령은 기본적으로 좀 그 선의권에서 선행마들을 압박하면서 3, 4코너 지점에서 좀 휘감고 나오는 그런 스타일의 맞필입니다. 근데 물론 데뷔 이후에 좀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이 승군한 이후에는 완전히 고전의 늪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컨디션이 살아나지를 않다가 이 7월달 경주부터 조금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7월 31일 날, 7월 30일 날 이제 2착을 차지했었는데 직전 경주가 문제입니다. 이 상승세를 좀 이어갔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어가지를 못하고 있고요. 이마필은 분명히 그 걸음 능력은 갖고는 있는데 질주하는 모습이 그렇게 그 경주마로서 막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군에서는 어느 정도 경쟁력을 좀 갖고는 있겠지만 상위군으로 가면 갈수록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에 1번 게이트로 들어왔다. 게이트가 이 유리해진 거는 사실인데 잘못하다가는 안에 갇힐 수가 있는 마필이죠. 왜냐하면 이 마필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렇게 코너가 있으면 3, 4코너에서 이 휘감으면서 앞선의 마필을 견제하고 나오는 마필인데 안게이트에 만약에 들어가 있으면 이런 전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점이 좀 아쉽다라는 거고요. 자, 4번만 메인 오브 킹은 이제 끈끈하게 자기 걸음을 내는 마필입니다. 큰 기복도 없고요. 어느 정도 착수권 언저리에서 맴돌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강한 느낌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 두 경주에서 이제 연속해서 이제 준우승을 함으로써 기본 걸음 능력은 갖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고요. 선의권에서 이제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했을 때 걸음을 더 내주는 마필입니다. 자, 5번마 야무진 왕초는 최근에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죠. 그런데 직전 경주 이 국산마 5군 승군전에서 비인기마에도 불구하고 이제 2착을 차지를 했는데 이 경주가 초반이 상당히 난타전이었던 경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선행마들이 좀 많이 출전했던 경주고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앞선에서 막 싸움이 막 벌어지고 막 순위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주였죠. 이때 당시 인기 1위 마필이 지금 출전하고 있는 8번마 이 썬더 플래시입니다. 이 마필이 인기 1위 마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무진 왕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어부지리성 승부를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선이 막 무너지면서 뭉치는 그림이 나오다 보니까 뒤에서 차분하게 올라오는 그림 속에서 이제 2착을 차지를 했는데 그러면 과연 이번 경주도 그런 전개가 가능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거고요. 자, 7번마 질주액화는 이제 직전 경주에 좋은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게 국산마 일군 경주, 다시 말하면 이번이 승군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거고 8번마 썬더 플래시는 솔직히 강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기본적인 걸음은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 경주 오수철 기수가 기승하면서 4km의 감량 이점을 안았고 직전 경주 외곽에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인기 1위임에도 불구하고 졸전을 펼치면서 결국 고배당을 만들어내는데 일조를 하고 말았는데 자 이번 경주에서는 아마 이 오수철 기수가 감량 이점도 있겠다. 초반에 강하게 선행 승부를 할 가망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개에 있어서는 좀 유리해 보이고요. 자 문제는 11번만 클래식 스타입니다. 자 이마필이 데뷔전에서 3착 그리고 직전 경주 1착을 하고 승군전에 나왔는데 순발력은 아주 막강한 마필입니다. 순발력은 막강한 마필인데 뒷심은 아직 검증은 안 된 마필이에요. 이 국산마 5군이라는 이 상위군이라는 점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당시 싸웠던 마필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편성 자체가 차이가 좀 있기는 한데 이번 경주에 솔직히 마땅히 이 마필이 경주를 주도할 것이다 라는 선행만은 보이지 않는 경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은 있지만 클래식 스타가 초반에 강하게 붙여 나온다면은 저는 마지막까지도 버틸 수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이런 마필이 승군전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저는 이번 경주는 이 11번만 클래식 스타 입장에서는 강한 선행 승부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선행 승부를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더 걸음을 낼 수 있다라고 보고요.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뭐 마지막 한 발을 노려보겠다. 이런 거는 조금 저는 좀 물론 선입권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게이트가 불리하다고 아예 그냥 초반부터 잡고 나오는 그런 편성 경주를 한다면 저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저도 기본적으로 솔직히 인기마들이 선전할 수밖에 없는 경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좀 도깨비 말이죠. 10번마 젤로스. 돌아온 조제로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고 있는 마필이고, 추임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마체가 너무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가 막판에 막 몰릴 가망이 높은 경주기 때문에, 거기를 뚫고 나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좀 의문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역시 저도 인기마 혼전으로 보고는 있는데, 솔직히 그렇다고 아주 저배당으로 흐를 경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1번마 회두령, 4번마 메인 오브 킹, 8번마 썬더플래시, 11번마 클래식 스타. 이렇게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업은 별점 B형 경주고요. 자, 1400m입니다. 자, 전체 12마필이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에는 그 국산마 5군에서 좀 잔뼈가 굵은 마필들하고, 그리고 최근에 국산마 5군에 승군을 해서 자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 좀 혼재되어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조금 궁금해지는 경주인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개를 좀 보시면요. 이 안게이트에 있는 이 3번마 원평킨, 그리고 외곽에 있는 10번마 순간터치, 이 두 마필이 좀 선행승부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외곽에 있는 이 11번마 세명강자가 선의권 전개 속에서 마지막에 끈끈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직전 경주에서 마지막까지 끈끈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고배당의 주역이 됐던 마필인데, 과연 이 마필이 버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여기에 이제 그 4번마 건곤일척이라든가 5번마 월드 킹맨 등이 이제 선의권에서 붙어 뛸 것으로 보이고, 7번마 블루 해머가 마지막에 취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최외곽에 있는 이 12번마 고저스 셔브, 이 마필이 컨디션이 살아났느냐 아니냐입니다. 자, 일단 이 3번마 원평킨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순발력도 좀 갖고는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번 경주가 경주거리가 1400m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그렇게 끈끈한 면을 갖고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독 선행을 갈 수 있는 좀 편안한 선행을 갈 수 있는 전개라면 이 원평기는 좀 강하게 봐야 되는데, 만약에 경합이 벌어지는 상황이 온다라고 했을 때 이 1200은 모르겠지만 1400은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여기에 외곽에 있는 10번마 순간 터치도 이제 국산마 육군 시절에는 상당히 좋은 순발력을 보였는데, 자, 5군에 승군을 해서 최근 두 경주가 완전히 바닥권입니다. 그러니까 앞선에 나왔지만 마지막까지 지금 버텨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경주거리가 지금 1400이다.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초반에 이 순간 터치와 원평키는 치열하게 선행 경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둘 다 무너질 가망도 높다라는 거죠. 거꾸로 얘기해서 3번마 원평킨이 앞에 나가고 10번마 순간 터치가 그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해서 원평킨이 좀 편안한 선행을 한다면 원평킨의 입장에서는 버틸 가망이 높은 겁니다. 근데 10번마 순간 터치가 어쨌든 원평킹을 넘어서기 위해서 몰려 나가는 순간에는 두 마필 다 장담을 못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전개로 봐서 가장 유력한 마필이 뭐냐 하면 5번마 월드 킹맨입니다. 자, 이 마필은 지금 2세 수말이에요. 매니피의 자마고요. 그 혈통적 기대치를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고, 자, 데뷔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었고, 그 다음 경주에서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국산마 5군 승군전에 나왔는데, 솔직히 이 편성이 그렇게 뭐 강한 편성도 아니었고 약한 편성도 아니었는데, 이 4번마 월드 킹맨의 입장에서는 초반 스타트가 그렇게 매끄럽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경주를 망치고 말았는데, 자, 직전 경주가 이제 루키 스테이크스 경주였죠.
루키 스테이크스 경주를 해서 2세마들 중에서 그래도 좀 내노라 하는 2세마들이 대거 출전을 했었던 경주인데 4착을 차지했습니다.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아쉽기는 한데 그렇다고 못 뛴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경주에서는 언제든지 자기 걸음을 낼 수 있는 마필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경주 거리가 1400m 점점 이제 경주 거리를 좀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자, 이 마필이 그럼 경주 거리가 늘어났을 때가 더 유리할 것이냐 아니면 단거리가 유리할 것이냐인데 어쨌든 능력만은요 단거리든 중거리든 장거리든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월드킹맨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뭐 최상위군에서도 날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까지라고 보여지지는 않지만 아까도 말했던 일반 경주에서만큼은 어느 정도 자기 힘을 낼 수 있는 마필이고 기본적인 이제 순발력도 갖고 있지만 끈끈하게 뛰는 마지막 탄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1400에는 이 5번마 월드킹맨이 좀 더 어울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외곽에 있는 12번마 고저스 셔브는 솔직히 믿음이 가는 마필은 아닙니다. 잘 뛸 때 잘 뛰고 못 뛸 때 못 뛰는 그런 마필인데 이 마필은 자력 승부라기보다는 좀 편성에 의해서 좀 많이 성적이 좌지우지될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요.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이 7번마 블루해머입니다. 이제 오수철 기수가 기승하고 4km의 감량 이점이 있다라는 거. 이 점은 상당히 좀 장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좀 끈끈하게 올라오는 힘은 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경주의 흐름이 빨라지게 되면 불리한 마필입니다. 자, 그럼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경주 원평킹과 순간 터치가 과연 어떤 승부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가장 영향을 받는 말이 저는 7번마 블루해머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또 하나를 봐야 될 마필이 1번마 더 파이팅입니다. 이 마필은 지금까지 14번을 나와서 한 번의 우승, 한 번의 준우승을 차지한 마필이기 때문에 그냥 그저 그런 마필입니다. 그리고 뭐 발전 기대치 높고 뭐 이런 마필은 아닌데 계속해서 이제 외곽 게이트에 있었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 마필도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계속 외곽 게이트에 있다 보니까 그 순발력을 크게 발휘하지를 못했고 초반 힘안매에 좀 실패했었던 마필인데 이제 안 게이트로 들어왔단 말이죠. 1번 게이트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쨌든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편성의 호기를 만난 겁니다. 한 번쯤은 좀 칠 수 있는 저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솔직히 기존의 국산마 5군에서 잔뼈가 굵은 마필들보다는요, 좀 향후 발전 기대치 있는 마필들이 조금은 더 선전할 가망이 좀 높은 경주이기는 한데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전개 추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1번마 더 파이팅, 3번마 원평킨, 5번마 월드킹맨, 그리고 7번마 블루해머까지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별점 B형 14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마필의 능력과 전개 사이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번 경주 출전 12마필 중에서 딱 눈에 띄는 마필은 이 12번마 트로팅 라일입니다. 자, 이 마필이 6번을 나와서 3번의 우승, 1번의 준우승, 3착 1회를 기록한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마필이 뭐 장래 발전 기대치도 있고 상위군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480kg대 이제 당당한 체구를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선취입이 다 되는 마필인데 좀 선행을 갔을 때 좀 앞선 전개를 했을 때 조금은 더 힘을 내는 마필입니다. 자, 능력으로 봐서는 트로팅 라일리가 지금 이 출전한 12마필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개입니다. 최외곽 게이트라는 거죠. 거기에 부담 중량이 지금 4kg가 올라가서 58이 됐습니다. 그리고 레이팅도 지금 50으로 꽉 찼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안게이트에 이 3번마 아르폰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마필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선행을 가는 마필입니다. 일단 선행 가놓고 버틸 수 있으면 버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는 그런 마필인데 최근에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좀 버티는 힘이 좀 끈끈하게 버티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착차가 별로 그러니까 입상에 성공을 못해도 착차가 그렇게 많이 나질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3번마 아르폰스가 강하게 선행 승부를 하게 되면 외곽에 있는 12번마 트로팅 라일리가 58이라는 부담 중량이 버거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거꾸로 트로팅 라일리가 만약에 앞선에 쓰게 되고 아르폰스가 따라가는 전개를 하게 된다면 두 마필이 꽂힐 수 있느냐 했을 때 그때는 또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앞선을 나가는 3번마 아르폰스와 12번마 트로팅 라일리 이 두 마필은 결국은 어느 한 마필이 어느 한 마필을 잡아내는 결국 숙명을 지닌 편성이 아닐까. 물론 앞선에서 그냥 따당하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들어올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그림은 솔직히 잘 그려지지는 않는데 그럼 어느 마필을 더 강하게 볼 것이냐 했을 때는 장단점, 다시 말하면 능력과 전개에서 차이가 있다. 어느 거를 더 중요하게 볼 것이냐 이거를 좀 생각해야 되는 경주고요. 자, 7번마 신의 한수가 이번 경주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이제 3kg의 부담 중량 증가가 있습니다. 이 마필 오수철 기수한테는 절대 잊혀지지 않을 그런 마필이 되겠죠. 자, 직전 경주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이 신의 한수라는 마필은 역시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이고 선입권에서 끈끈하게 버텨내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기복마입니다. 그러니까 잘 뛸 때 잘 뛰고 못 뛸 때 못 뛰는 능력을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 마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고 배팅하기는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차라리 저는 이 10번 게이트에 있는 문학태핏 계속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죠. 계속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데 마지막 끝걸음에서 뭔가 근성 부족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성 부족을 보이고는 있는데 제가 여기서 좀 주목하는 거는 앞에 그러니까 2착을 차지했던 마필들과의 착차입니다. 착차가 그렇게 많이 나고 있지를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싸움을 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경주 트로팅 라일리와 아르폰스가 선행 경합을 하는 가운데 문학태빛이 마지막 직선 주로에서 한 템포 빠른 취입 타이밍을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마지막에 날라오는 그림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직전 경주 인기마였던 이 2번마 다이아키 18번을 나와서 3번의 우승을 한 마필인데 들쑥날쑥한 마필이죠. 그러니까 이런 마필도 강한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 이 2번마 다이아키라든가 7번마 신의 한수 또 외곽에 있는 이 9번마 장상가드 이 마필들은요 기복이 좀 심한 마필들 이런 마필들은 뭘 잘 봐야 되냐면 현장 컨디션입니다. 현장 컨디션이 괜찮다면 이 마필들은 놓고 가야 되는 경주고요. 현장 컨디션이 별로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전적이나 기록은 다 잊어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마필은 현장에서 현장 상황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사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예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솔직히 크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차라리 좀 선입권에서 끈끈하게 뛸 수 있는 이 11번마 한강 챔프가 좀 전개에 있어서는 좀 유리한 점은 있는데 좀 밋밋하죠. 그러니까 이 마필도 분명히 취입 타이밍을 잡으면 마지막에 날라올 수 있는 힘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쉽게 경기를 좀 포기하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이에요. 이게 유승환 기수가 주로 그런 특징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 자리 잡기 싸움에서 과연 앞선의 마필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좀 갖고 갈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한강 챔프의 성적은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다. 즉 사정권 안에 들어온다면 분명히 이 마필은 봐야 되는 마필입니다. 초반에. 근데 직선주로 딱 들어섰을 때 앞선의 마필들과 너무 멀어져 있더라. 그러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3번마 아르폰스, 10번마 문학태핏, 11번마 한강챔프, 12번마 트로팅 라일리 이렇게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경주고요.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이 1200m라는 이 단거리 경주라는 점 하나 하고요. 지금 20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이번마 슈퍼 다이아 이마필이 과연 좀 컨디션이 회복이 됐느냐, 결국 이 싸움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번 경주 선행 또는 선입에서 뛸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선에서 좀 승부가 끝날 것으로 보이는 그런 경주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경주의 흐름이 엄청나게 좀 빠를 수밖에 없는 경주기 때문에 이 앞선의 치열한 경합 상황을 역이용할 수 있는 마필, 이런 마필들이 전개는 제일 유리해 보이는데 과연 그런 마필들이 있을까라는 점도 생각은 좀 해봐야 되는데, 물론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전혀 없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들이 좀 유리해 보이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말이 1번마 울트라킹, 2번마 슈퍼다이아, 4번마 더블블랙, 5번마 골드케이, 8번마 뭐 PNS 행복, 9번마 거센 돌풍 등이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2번마 슈퍼다이아는 2연승을 거두고 실질적인 지금 이번이 승군전입니다. 승군전인데 지금 20주, 다시 말하면 한 4, 5개월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컨디션이 지금 어떨 것이냐인데 주행 심사 모습은 괜찮았습니다. 괜찮았고요. 어쨌든 승군전이기 때문에 2km의 감량 이점을 안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번도 2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게이트 이점은 있죠. 근데 최근에 연속해서 이마필은 계속 안 게이트에서 뛴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2번 게이트다. 그럼 게이트의 장점은 갖고 있는데 과연 이 공백기를 과연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자, 이동화 기수가 기승한 이 4번마 더블 블랙, 순발력에 있어서는 절대 뒤지는 마필은 아닌데 문제는 마지막 버티는 힘이 좀 약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 경주는 1200m 경주다. 그리고 만약에 기습 선행 내지는 단독 선행을 갈 수 있다면 이마필도 충분히 버텨낼 수는 있는데, 자, 이마필이 마필의 체형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분명히 발전 기대치가 있는 마필이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몸싸움이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근성도 조금 부족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자, 이번 경주 앞선에 뛸 수 있는 마필이 상당히 많은 가운데 게이트의 이점으로 선행을 갈 수 있다면 가장 유리한 전개가 보일 것으로 보이고, 이 선행마들의 전체적인 걸음을 좀 흐트려 놓을 수 있는 마필이 9번마 거센 돌풍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지금 외곽에 있기는 하지만 순발력만큼은 절대 뒤지지 않는 마필이고요. 앞선에 나갔을 때 조금은 더 뛰는 마필인데 마지막까지 버티는 힘은 좀 약합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 보시면 뭐 유쾌한 날들 장군별에 이어서 3착을 차지를 했었거든요. 이때 상당히 끈끈하게 선행을 가지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입권 전개 후에도 버티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1200m 경주 거리라면 이 거센 돌풍도 분명히 자기 걸음을 좀 낼 수 있는 마필이라고 보이고요. 이 5번마 골드케이나 8번마 PNS 행복은 글쎄 앞선을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어렵게 보고 있고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선행마들이 많고 앞선 초반 자리잡기 경합이 벌어지면 결국 몸싸움을 해야 되고 선행마들의 이 힘한 배가 상당히 중요한 경주가 될 텐데, 이 전개를 역이용할 수 있는 마필로 저는 12번마 글로벌 매직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12번마 글로벌 매직은 추입 막판 탄력은 조금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탄력은 갖고 있는데 이 마필도 약간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잘 뛸 때 잘 뛰고 못 뛸 때 못 뛰는 그런 마인데, 취입 타이밍을 잡을 수만 있다면 저는 이 마필도 마지막 한 걸음을 낼 수 있다라고 보고, 특히 이 장추열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막판 탄력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최근 장추열 기수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글로벌 매직이 아마 인기 한 4위권, 5위권 뭐 이렇게 될 맛bil로 보여지는데, 초반에 앞선에서 치열하게 경합이 벌어지면 이 12번만 글로벌 매직이 뒤에서 날라오는 거를 견제할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막판에 직선 주로에서 과연
앞선이 열릴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저는 그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온 지금 선행마들이 마지막까지 자력으로 버틸 수 있는 그런 막강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냐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게이트 2점 있는 이 1번마 울트라킹은 제가 봤을 때 이 마필은 승부를 하려면 초반에 선행으로 달라붙는 것보다는 선위권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는 그런 전개를 했을 때 마지막 한 발을 쓸 수가 있지, 만약에 선행 경합 속에 말려들게 되면 전체적으로 선행마 싸움에 말려들 가망이 상당히 좀 높은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2번마 슈퍼다이아, 4번마 더블블랙, 9번마 거센돌풍, 12번마 글로벌 매직,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별점 B형 1700m에서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저는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마필들이 조금은 선전을 할 수 있는 선전 구도의 경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 마필들,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마필들은 결국은 부담 중량이 상당히 좀 높아졌다. 이 점을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1번마 러닝 넘버원, 3번마 용암보스, 6번마 컴플리트 타임, 이 세 마필이 좀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4번마 드림스피드나 7번마 더블 엣지 등이 복병권으로 거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중에서도 이 6번마 컴플리트 타임, 지금까지 7번을 나와서 3번의 우승, 1번의 준우승, 3착 1번을 한 마필이고요. 꾸준하게 자기 걸음은 내고 있는 마필입니다.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데 이번 경주가 지금 1700m란 말이죠. 1700m 안게이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선행 승부를 할 수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손쉬운 선행을 만약에 갈 수 있다면 승부 자체도 상당히 좀 손쉬울 수가 있는데, 과연 안게이트의 마필들이 순수하게 보내줄 것이냐, 이것도 좀 생각은 해야 되는데, 마필의 기본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는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다만 직전 경주에 비해서 4kg의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 이 점은 분명히 불리한 점이기는 한데 상대적으로 다른 마필에 비해서 부담 중량이 56이다. 이 점은 상당히 좀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러닝 넘버는 이제 최근에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이 데뷔 이후에 상당히 좀 좋은 성적을 거두다가 승군 이후에 상당히 좀 고전을 면치 못했었습니다. 근데 최근 6월달 경주를 기점으로 마필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더니 직전 경주 국산마 4군 승군전에서 이제 우승을 차지하면서 아직도 건재함을 과시했던 마필입니다. 문제는 이제 부담 중량이 58이 됐다라는 거. 이 점이 좀 걸리고요. 자, 4번마 용암보스는 이제 3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도 컨디션 저하를 보이다가 최근 경주에서 이제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고요. 직전 경주에는 이제 트로팅 라일리를 이기고 이제 우승을 차지한 마필인데, 자,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막판 탄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자, 문제는 경주 거리가 지금 1700이라는 거죠. 1700에서 막판 탄력 갖고 승부를 하기는 솔직히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1700은 앞선에서 전개할 수 있는 마필도 조금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만 용암보스는 완전히 바닥 취입을 하는 마필은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 이제 선위권에서 붙여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용암보스도 1700m에서 이번 경주 이 6번마 컴플리트 타임이 강하게 선행 승부를 하는 가운데 선위권에서 이 1번마 러닝 넘버원과 용암보스 이 두 마필이 따라가는 전개가 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최근 상승세에 있는 이 세 마필들이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라는 단점은 좀 있지만 좀 선전할 가망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요. 최근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7번마 더블 엣지. 자, 이 마필이 계속해서 부담 중량이 높았어요. 계속 57, 58을 달고 뛰었는데 물론 이번 경주도 58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다른 인기마들의 부담 중량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상대적인 부중에 이점을 좀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블 엣지가 여기서 이대로 그냥 주저앉을 마필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더블 엣지에게도 한 번의 기회는 좀 찾아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 8번마 수아라바바가 최근에 자기 이름값을 지금 못하고 있죠. 근데 이 마필이 지금 이 오수철 기수가 기승하면서 3.5의 감량 이점이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유리하기는 한데, 최근에 이 마필 전개를 하는 걸 보면 막판 근성을 좀 보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원래 막판 근성이 상당히 좋고 마지막까지 막 싸움을 하는 그런 마필이었는데, 최근 경기의 모습은 솔직히 뭐 그렇게까지 좋아 보인다? 뭐 이런 느낌도 솔직히 없고요. 좀 뒤에서 노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좀 아쉬움이 좀 있기는 한데, 이번 경주 생각보다 지금 편성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출마표를 받아들었을 때는 8번마 수아라바바가 좀 복병권의 역할을 한다면 배당의 메리트도 있겠다라고 싶었는데, 전개까지 감안을 한다라고 한다면 수아라바바가 올라올 시간이 없지 않을까. 다만 한 가지 믿을 거라고는 오수철 기수가 기승하고 감량 이점이 있다라는 거. 결국 상대적으로 다른 마필에 비해서 부담 중량이 결국 7, 8kg 차이 난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직전에 같이 뛰었던 이 러닝 응본이 그 당시 53이었고 수아라바바가 54.5로 더 높았었다는 얘기입니다. 수아라바바가 1kg 더 높았었는데 지금은 러닝 응본이 58이 됐고요. 수아라바바가 51이 됐으니까 7kg가 더 작은 거죠. 지난번까지 감안하면 8kg의 차이가 나고 있는 겁니다. 부담 중량 8kg 차이라는 거는 엄청난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수아라바바도 한 번쯤의 기회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글쎄 마필의 능력, 상승세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좀 어려운 승부가 될 가망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 저는 1번마 러닝 넘버원, 3번마 용암보스, 6번마 컴플리트 타임, 7번마 더블 엣지,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데, 결국 이 네 마필이 다 인기마들입니다. 자, 서울 식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연령호흡 별정 B형 1800m 전체 12마필이 출전하는 오늘의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상당히 좀 혼전도가 높은 경주입니다. 자, 이 혼전도가 높다라는 얘기는요, 보통 뭐 부진마들끼리 나왔을 때도 당연히 혼전도가 높고요. 그리고 능력마들이 여러 마필이 이제 출전을 하면서 혼전도가 높을 수도 있고, 전개가 비슷한 마필들끼리 출전을 했을 때도 혼전도가 높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 경주는 좀 특이한 케이스죠. 될 듯 말 듯한 마필들입니다. 근데 항상 아쉬움을 주고 있는 마필들. 다시 배팅하자니 믿기가 좀 어렵고, 빼자니 찝찝하고, 이제 그런 마필들이 대거 출전한 경주입니다. 자, 1번마 문학 앙코르, 1억이 넘어가는 고가의 마필이죠. 고가의 마필이고 분명히 더 뛸 거름은 갖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계속 바닥권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고요. 어떤 특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마필이고, 뭐 순발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뒷심이 뭐 아주 막강한 것도 그런 마필도 아닙니다. 자, 그런 면에서 애매한 마필. 자, 이번마 문학무는 나름 좀 막판 탄력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보여주고는 있는데 경주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좀 달라지는 마필입니다. 근데 그나마 그래도 막판 탄력으로 좀 살아날 수 있는 마필인데, 자, 1800m는 어떨지 한번 뛰어봤었는데 그렇게 좋은 모습을 이렇게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게이트에 이점이 있다. 그렇다면 선입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정도 편성이라면 좀 가능성이 있는 마필입니다. 자, 3번마 베스트럭키는 최근 좀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마필이고요. 4번마 말리부진저는 7세 거세마입니다. 33번을 나와서 한 번의 우승. 뭐 더 이상 들어오면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마필들은요. 자, 5번마 시리우스 A는 분명히 발전 기대치를 갖고 있었던 마필인데 승근 이후에 영 맥을 못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도 보면 좀 그 전개를 하는 포지션이 좀 애매합니다. 아예 선행을 갈 거면 선행을 가든가, 아니면 꾹 참고 있다가 막판 한 타임을 노릴 것이지만 그 노리는 승부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좀 애매하게 뛰고 있다라는 거죠. 뭐 선행도 아니고 선입도 아니고 그러면서 힘한 배 계속 실패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6번마 문학드림도 나올 때마다 고민을 하게 만드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렇다 할 성적을 지금 내지를 못하고 있고요. 다만 이 마필은 막판 뒷심은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의 흐름이 그렇게 빠르지 않다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마필이고,
7번마 럭키훈이 최근의 모습을 보면 이게 좀 휴양을 하고 나왔거든요. 직전 경주가 이제 8개월 만에 출전한 휴양 복귀전인데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마필은 좀 끈끈함은 갖고 있어요. 끈끈함은 갖고 있는데 항상 착순권 언저리에 있다라는 거죠. 이런 마필들이 사람 참 미치게 만드는 마필입니다. 전형적으로 빼지도 못하고 강하게 믿고 갈 수도 없고. 그런데 편성이 어떠냐를 좀 잘 살펴야 되고요. 퀵실버 기트는 최근의 상승세는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요. 자, 이번 경주에서 아마 선행 승부를 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선행을 간다면 뒤에 마필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뭉치는 그런 경주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독 선행에만 성공한다면 전개로서는 가장 유리해 보이고요. 자, 9번마 원더풀 K는 직전 경주에 잘 뛰었다라는 거는 있는데 좀 그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없는 경주 편성에서 선행을 가고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 이제 승군전이고요. 퀵실버 키튼이 아무래도 원더풀 K보다는 앞선에 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원더풀 K의 전개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10번마 라운 샹젤리. 제가 가장 기대를 하는 마필입니다. 그렇다고 뭐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이 마필은 좀 끈끈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바닥권을 치고 있다가 직전 경주 1200m에서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 마필이 과연 이 1800m 장거리에서는 솔직히 이렇다 할 재미를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번 경주가 다 기복마들이거든요. 그렇다면 막판 근성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한번 좀 노려볼 만한 마필이고, 11번마 베링맨도 상당히 장래가 촉망됐던 마필인데 이렇다 할 거를 못 내고 있습니다. 자, 도깨비 마필은 12번마 스카이 돌풍이죠. 7살 된 수말입니다. 벌써 7세, 내년에 이제 8세가 되는 마필인데 지금 회춘한 느낌입니다. 최근 걸음이 상당히 좋아요. 최근 걸음이 상당히 좋은데 이런 마필들은요, 이러다가 꺾이는 겁니다. 꺾이고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이번 경주는 편성의 호기를 만났습니다. 편성의 호기를 만났기 때문에 상대가 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스타일의 마필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솔직히 이번 경주는요, 저는 배팅을 그렇게 권하는 경주는 아닙니다. 그리고 어차피 마지막 경주기 때문에 좀 뭐 한 경주 일찍 집에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그래도 뭐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가죠. 꼭 배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제가 좀 이번 경주에서 추천을 해볼 만한 마필은요. 자, 7번마 럴키훈, 8번마 원더풀 K, 10번마 라온 샹젤이 요 세 마필 정도고요. 복병권에서 2번마 문학문 정도. 요 정도 선에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배팅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